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고 조정받고 테슬라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반타작됐고 3개월 만에 엔비디아도 안 가고 있고 또 테마주들은 급락을 했고요. 반타작 이상으로. 근데 국내 주식은 이제 탄탄하죠. 탄탄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3개월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오히려 세계에서 꼴찌 정도로 안 갔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이렇게 시황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적 어떤 이슈에 의해서 등락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보호무역정책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피해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은 또 올라가고 강세일까? 이런 이슈,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반영을 주가는 이미 다 된 상태고, 오히려 관세를 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핵심이고, 주변 멕시코뿐만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국적, 국적이 여러 개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죠.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에 오스틴 공장뿐만 아니라 법인, 해외 법인들 각각 다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법인이란 것은 이제 미국 법인, 우리나라 법인은 따로따로 다른 회사 마찬가지인데 지분은 관계 있지만 거기서 벌어서 또 거기서 쓰고 이러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 삼성전자, 현대차 기업 마찬가지.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현재 진출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을 강하게 쓰더라도 잠깐은 부정적이지만 결국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미 다국적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는 시대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또 중국이 워낙 이제 강하게 해서 이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그러면서 또 살아남은 기업이 있겠지만 국내 정치 그러면 경기 회복을 또 중국도 강화시키면 우리 또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 시세와 앞으로의 미래의 기업의 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미국 증시도 보고 국내 증시도 보고 연방 세트도 보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제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지금 투자한 게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국 주식을 안 하죠. 서학개미 아닌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게 있네 미국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짧게 보면 기간을 끊어서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3개월을 보면. 근데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뉴스에 의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대다수 종목 우리가 아는 주식을 샀을 때 폭락도 합니다. 한 15번 정도 폭락했을 때 연간 기준 폭락해서 그걸 13번 이상 전부 다 1년 만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 때는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면 물리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조선주가 그랬고, 과거에 기계주가 그랬고요. 근데 요즘은 기계, 조선, 전력 이런 게 오히려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22년 전쟁 이후에 전쟁 시대였어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수혜가 보고요. 주식은 대다수 한 10년 이상을 가지고 갔을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항상 10년 동안 하면 주식이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투자 철학을 그죠? 철학을 잘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미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죠. 아직 조정이 끝나려면 멀었다. 최소한 앞으로 2달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2달 걸린다 계속 빠진 것보다 등락을 한다는 얘기죠.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제 반전할까 말까 그런데 지금 반전 모멘텀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미국도 기술적으로 한번 반전했다가 등락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 그럼 22평선까지는 나스닥 종합지가지수 22평선이 지금 중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18,200이에요. 17,700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500포인트밖에 안 되죠. 그럼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 여력이. 그러면 일등주는 많이 올라가요. 뭐 10% 이내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 주식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FOMC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게 좀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너무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지표 목표는 낮춰놨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한두 달 다음 달까지 이렇게 관세에서 뭐 주식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오히려 들썩이고 이렇게 되면 뭐 관세를 정책 강하게 쓰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실제로 그전에 평균적으로 한 관세가 한 2%에서 3%밖에 안 올라가, 퍼센트 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올린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하면서 트럼프 결국은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일까? 그것도 물론 뭐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라도 좀 합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그 합의하고 나서 그 이후는 오히려 미국이 경기 침체가 확실히 가지 않으면 금리도 뭐 인하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세가 또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미국 주식도 2022년도 글로벌 정시가 다 빠졌을 때처럼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많이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등락을 하면서 수렴을 해서 다시 반전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물론 2.1%였는데 그전에 파월에서 지금 1.7%로 낮췄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거죠. 자,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과거에 좋을 때는 4.0 완전 고용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4.3에서 4.4. 지금 0.1%포인트만 올리는 거죠. 이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는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고요. 실업률 이 정도면 좋습니다. 거의 뭐, 완전 고용은 아니지만 4% 정도는 완전 고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상태고요. 실업률이 이 정도로 오래 유지된다면, 뭐, 일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괜찮게 소비에 대한 둔화가 그렇게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원 PCE 물가가 2.5%에서 2.8이니까 0.3%포인트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면 관세가 이렇게 우려가 돼도 물가의 영향은 물론 뭐 10% 이상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경기가 탄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이 상태로 연준이 예상한 대로 경기가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시로 넘어가서 코스피 100 정도, 전체 시가총액 100등까지 우리나라 100등까지 봤을 때 보시면 뭐 삼천하고 어떻게 바이오주는 좋은 거는 뭐 나쁘면 뭐 악재가 있는 건 급락하고 많이 올라가는 급락하는데 또 호재가 있는 것도 괜찮죠. 삼천제약은. 자, 그다음에 국내 정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하이닉스가 2.98% 상위권에 전체 시가총액 100등 중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5등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은 그나마 조정받고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것은 보시면 HLB는 또 이번에도 처방전에 올라가는 건 실패해서 이제 HLB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바이오주는 임박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주로 바이오주를 매매하면서 실적이 한 달, 두 달 어떤 이슈가 좋은 신약에 대한 발표가 한두 달 있을 때 미리 앞에 두고 사서 빨리 뭐 한두 달 만에 두세 달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악재로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신약 시대는
이 바이오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은 2011년도입니다. 11년에서 이제 12년도 시작점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점에서 지금 14년도, 뭐 13년도, 15년,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의 임상 기간이 일반적으로, 그럼 10년이니까 그 시대가 시작됐을 때 10년에 2, 3년 한 해 전에만 7, 8년 정도에 보유했다가 팔게 되면 최고점에 거의 팔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 HLB는 이제 분할 가격 전에는 1,500원 정도 했는데 액면 분할하고 나는 한 6, 700원 정도 됐거든요. 12만 9천 원 갔으니까 200배 올랐습니다. 13년 동안, 14년 동안. 근데 한 8년 동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11년도 뭐 샀으니까요. 2012년도에 제가 5월달에 한 700원 정도 할 때 2천만 채만 사놔라. 50배는 기본이다. 100배 간다. 그래서 20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집중 투자한 적이 없는데요. 신약은 이미 남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남들이 모를 때 그 시대 올 거 사면 주식은 많이 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AI 반도체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면 별로 못 먹잖아요. 엔비디아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 많이 올라와 있잖아. 시장과 상관없이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국내 주식 지금 현재는 오늘 뭐 HB도 그 악재 때문에 빠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시가총액이 뭐 어제가 한 30조 정도 되죠. 30조 정도 되니까 3조 6천억, 뭐 제가 보기에 아마 유상증자 최대 금액 같은데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하니까 과연 이제 아마 이 주식이 저는 뭐 그러면 길고 한 주가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기 78만이잖아요. 그럼 단순한 가격대로 저항선, 심리적 저항선이 100만 원대에는 항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80만 내에서 주로 조정을 받는다. 유상증자 없어도 조정받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아마 이까지 40만 대가 내려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40만 대로 이게 지금 내려가면 정자를 받으면 만약 40만 대 내가 정자를 받는다 쳐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28조인데요. 그럼 18조 정도까지 내려간다 쳐서 정자를 내가 받아요. 받으면 참여해서 정자를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걸로 수익이 많이 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호재성이 반영될 거 다 거의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우주시대나 방산시대에 아직 우주시대는 안 왔습니다. 근데 방산시대에 방산이 2022년도 전쟁, 21년도 20년 전쟁 났어요. 그때부터 지금 3년이라는 게 지났습니다. 22, 24, 5년 차잖아요. 4년 차잖아요. 3년이면 거의 시세가 끝나요. 우리가 보시면. 저는 그렇게 늘 이제 장기 투자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물리더라도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하고 저희 아버지 세대, 베이브 부모들은 부모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이제 상을 차려놓고 아침 전 조석으로 밥도 넣고 저라고 그랬죠. 저 상을 3년을 치렀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실제로 갖다 놓는 3일장, 5일장이지만 실제로 내가 빈소로 모셔놓는 것은 3년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호자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진정성을 바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도 공부를 해서 3년 동안만 보유해도 충분히 다 이익이 나고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이미 3년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자를 받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정자하는 게 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놔서 3조 6천이니까 30조에서는 지금 이제 26조다 그러면 28조에 그냥 여기 20조 가서 3조에도 15%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에. 그런데 앞으로 이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은 막 경기가 엄청 업하게 좋고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때 정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자를 하는 게 너무 대다수 제가 보기에 어려워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방산이 계속 좋을까요? 저는 방산도 이제는 대형 무기, 항공모함, 뭐 전투기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드론으로 수억 대의 드론을 갖다가
갖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인조인간을 기계인간, 사족보험 인간형 인간을 갖다 군사용으로 쓰면 작은 돈으로 작은 걸로 충분히 그 효과가 더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전쟁도 완전히 양상이 AI 시대는 바뀝니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으면 저는 정자 참여 개인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팔고 정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삼성 SJ 요즘 정자 시대인가 봐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고 정자를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가로 많이 올랐을 때 정자하면 그 3조 6천원 돈을 하나 같으면 은행에 빌려 엄청난 이자인데 주주들한테 돈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3조 6천 투자를 해서 유럽이나 다른 데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겠다.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하겠죠. 물론 회사 좀 그렇지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봐서 업황이 이렇게 봤을 때 업황이 더 이상 좋지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만약 삼성 SDI 같은 2조를 유상증자해서 앞으로 정고체도 하고, 얘들은 그동안 정수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정자에 참여하면 그 정자 가격하고 있으니까 싸게, 지금 주가가 3분의 반의 반타작 내려왔는 상태에서 정자를 하니까 앞으로 또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쌀 때 정자를 했으니까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중에 그 이익을 돌려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적극적으로 정자를 참여하고 지금이라도 4월 18일인가요? 이제 그때 기준일에 보유를 해서 정자를 참여하는 게 좋고요. 제 개인 의견은 하나에어로는 오히려 팔아서 정자 참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정자에, 예를 들어서 잘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과거에 15,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000원짜리가 여기 28,000원 왔을 때 2018년도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말레이시아 공장을 짓는다 1,500을 유상증자해서 실제로 2,000억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정자를 해서 선도적이죠. 선행적으로 정자를 해서 그 돈을 공장이 돼서 이익이 잘 났을 때 그 이익금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의 그 이익을 정자 받은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적어요. 이미 얘들은 2018년 해서 정자 29,300원 정자해서 15만까지 갔습니다. 3년 동안. 어떤 누구도 정자한 사람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아직도 좋은 회사예요. 그죠? 많이 올라갔을 때 하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모든 정자 손해보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주주들이 정자받은 것을 1년 안에 또 몇 배의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참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자, 종합주가지수는 22평선이 지금 2,593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12평선하고 22평선 이거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열권 들어갔다는 거죠. 소득해서 전환지표가 가열권이 들어가면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요. 가열권에서 대덕후에서 빠지겠죠. 빠질 수도 있지만 가열권 들어가도 추세가 강화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추세가 강화된다,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지선 계속 지지가 될 걸로 보여요. 조정받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형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그래서 탄핵 정국도 끝날 걸 보이고요. 공매도도 이제 30일 재개되면 이제 이슈가 다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윗방향으로 크게 뛰는 2, 3분기 때는 위로 뛰는 즉 3,0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장세가 여름까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은 아까 금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SDI 정자 시름 다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전체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센 것도 낙폭 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낙폭 하대에서 반도체 메모리바 턴어라운드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주 같으면 삼양식품만 잘 갔죠. 나머지 오뚜기나 오르운 이런 게 잘 안 가다가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월 한 달 동안 12% 올랐고요. 그 다음에 12% 올라서 월봉 보시면 이렇게 12%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소외됐던 이제 삼양식품은 좋았는데 오리온도 소외됐던 게 낙폭하대 한 달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오뚜기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제가
저 위에 60만 원대 있을 때 38만 원 찍는다, 40만 찍는다 그랬는데 40만 있을 때는 20만 원대도 당연히 간다 그랬는데요. 이제 20만 원대에서는 10만 원 혹시 찍을 수 있다 그런데 보시니까 22만 5천에 저가였어요. 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트. 이게 2차 전지로 간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리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철강에 대한 업황이 조금 개선 우려가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좀 개선 우려가 기대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가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잖아요. 그래서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지만 이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싼 걸 사고 싶은 성향 있는 분들은 LG화학이나 이런 게 좋은 거고요. 경기 민감주가. 경기 민감 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경기 민감 세트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에코프로 그룹이 다음 유상증자 우려에 있다 이런 이슈도 소문도 있으니까 모르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대다수는 1분기 실제 끝나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전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 가장 쉽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공부해야 된다. 즉 경기 회복되려면 반도체 먼저 갑니다. 반도체 잡으셔야 되고 회복이 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